네, 안녕하세요.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송병숙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발제와 토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저희 인권위는 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그동안 두 차례 권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그 한참 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그 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이제 국회와 정부의 그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속한 법률 재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고요. 2014년에는 또 모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권고가 보다 좀 종합적인 성격의 권고이고요. 뒤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그 당시 인권위가 그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던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인권위 권고의 의미나 뭐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007년 위원회가 권고를 한 이후에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 필요성은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권익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부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그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특고 규모보다는 훨씬 많은 그 규모의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그 규모의 수치의 어떤 차이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여 개 직종 내지는 더 넘어서는 직종에 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규모도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2015년에 실태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은 약 23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인 것이고 그 어떤 실태조사의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통계로 잡히는 특고의 규모보다는 훨씬 많은 특고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어쨌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새로운 직종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사용자가 어떤 그 노동시장에 규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특고라는 사용하기 쉬운 그 형태의 그 노무 제공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사용할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특고 보호 입법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행 특고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그 보호 제도가 큰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앞서서도 잠시 얘기가 됐지만 그 특고의 개별적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정거래법에 따른 그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제 피해 신고를 받아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한 10년간 그 피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고 신고 건수가 적은 것에 더해서 어떤 피해 구제가 실제로 된 사례는 더더욱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현재의 그 경제법적 보호 방식이 그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집단적 권리와 관련해서도 노조가 아닌 어떤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통한 이익단체 결성을 통해서 집단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결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단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해서 어떤 교섭 요구를 하거나 그리고 그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단체 행동을 했을 경우에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것이 또 어떤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가능성 또한 있어서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큰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특고들이 그 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그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 지금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 보장만으로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위 개선에 그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인권위가 그 권고를 했을 때도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상 특고가 그 노동 3권의 주체로서 배제될 이유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조법상 노동 3권을 이제 부여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단결권 특고의 단결권 제약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2007년 저희 권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부분에 잠시 보시면 60페이지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의 전국 건설노조 사건이었는데요. 2006년, 7년에 화물차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들이 전국 운수노조와 전국 건설노조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업자협회가 노동부의 노조법 위반 진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가 그 두 노조에 대해서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2009년 6월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협약 위반으로 제소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정부의 자영 노동자들, 그러니까 특고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가입 권리를 보장할 것,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가입한 노조에 대한 유학 시정 명령을 처리할 것을 두 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특고의 노동 3권 보장 문제가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단결권 제약 문제가 국제사회로까지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국제적인 노동 인권 기준과 국내적 상황의 어떤 괴리는 조속히 해소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 3권 문제는 더욱더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2007년에 저희가 특고 보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그것에 대한 권고를 낸 것이 있지만 더욱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 입법 필요성이 더욱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ILO는 2006년에 그 고용관계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는 세계적 변화 속에서 기존 법제도로 보호되지 못하는 어떤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기준 확립과 같은 적극적인 국가정책 시행을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시기를 전후해서 서구 주요 국가들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떤 근로자 개념을 유연하게 확대한다던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보호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재보험법의 특례 규정이 신설이 돼서 일부 직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외에는 아직 그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도 이번 이런 토론회나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입법 발의를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도 그 특고에 대한 보호 입법이 어떤 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아울러서 인권위의
지난 권고들도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